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클래스 신종호입니다. 사람은 들은 것의 10%를, 직접 해본 것의 6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바로 존 듀이가 말한 경험을 통한 배움의 중요성인데요. 이 교실 수업이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간접 공부라면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오감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온몸으로 체득하는 살아있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현 상황이 이런 체험 중심 교육을 어렵게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체험학습이 왜 중요한지,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경험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거죠.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들이 학습적인 효과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을 못하니까 좀 정서적으로 삭막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체험 활동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질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체험 활동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여름방학 하면 저는 코로나, 그다음에 짧은 여름방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학생들도 지치고 그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학생들이 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들하고 여행하는 것들 많이 기대하고 그걸 통해서 좀 쉬기도 하고 또 다양한 것들을 배우기도 하는 그러한 기간인데 이번에는 그게 참 아쉽게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질문은 최채정 선생님한테 드리는데 오늘은 학부모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웬일이세요? 너무 기대할까 봐. 그 여름방학 자녀들하고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1학기에는 한숨도 주세요, 지금. 이번 1학기에는 저희가 그 학교에 모여서 공부한 날을 세어보면 딱 5일밖에 안 되고 여름방을 진행을 했거든요. 영상 수업을 받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딱 영상 수업을 안 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작년에 비교를 했을 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런 아이들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뭐 방학 때는 뭐 놀이터나 공원에 모여서 체험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방학이 무색하리만큼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더 심각해져가지고 네네네. 더더욱이나 지금 학교 가는 것도 다 못 가게 되고 집에 머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맞아요. 사실 뭐 여름방학 하면 진짜 다들 이렇게 좋은 추억들이 하나씩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빠 엄마랑 처음으로 저기 강원도 속초였던 것 같아요. 설악산 쪽인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진짜 그 냇가에서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밥 해주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아주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어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놀러 갔던 처음 이제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드는데 어떻게 다들 있으시죠? 교수님 어떠셨어요? 그 동네에 그 저희 교육대학교 다니던 대학생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분하고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방학 때 근데 이분 아버님이 그 조그만 그 옛날 지금으로 하면 이제 창동이라서 번화한데 그 당시만 해도 완전히 시골이었거든요. 이제 집에서 떠나서 처음 혼자 그분 댁에 가가지고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거기 사택에 뭐 텃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뭐 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조금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어렸을 때 저희 고모가 동해 바닷가 사셨어요. 좋은 데 사셨다. 그래서 이 방학 때만 되면 사실 이제 뭐 30일 전, 20일 전 막 이래가면서 동생들하고 갈 계획하고 카운트다운. 거기 가면 옥수수도 있고 감자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래서 직접 가서 제가 따다가 먹어보고 씻어보고 하면서 참 했던 기억이 오래 남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체험학습이라는 생각도 안 했지만 그걸 통해서 자연에서 알게 되고 먹는 거에서 알게 되고 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은경 선생님은 SNS 활동도 하시지만 학부모시고 또 전 초등학교 교사셨잖아요. 네네. 이 방학 기간이 짧아서 네. 체험학습을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네.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나면 해야지. 네, 이거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7달을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코로나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어머님들도 그렇고 하실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SNS를 보다 보면 정말 알차게 그 와중에 또 하고 계세요. 네, 다른 가족과의 접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롯이 우리 가족끼리도 또 나가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으려고 하시는 젊은 어머님들을 SNS에서 많이 보고요. 보면서 저도 따라하기도 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체험을 많이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부장님, 네. 제가 사실 저번 편에 저희가 역사교육 이야기를 네, 했는데 네. 뭐 당연히 역사체험 이야기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역사체험뿐만 아니라 무슨 뭐 진로체험, 생태체험, 뭐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데 부장님 전공이시니까 자, 체험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전공,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체험 활동은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어쨌든 정리된 이론은 아닙니다만 교과 활동이 있을 것이고 또 특별 활동이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재량 활동으로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특별과 재량의 차이가 뭐예요? 그 재량 활동은 스스로가 본인들이 만들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특별 활동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영역별로는 뭐 스포츠 활동, 문예 활동, 봉사 활동, 정통 문화 활동, 또 과학 활동, 예능 활동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방법에 따라서 또 관찰 학습, 답사 학습, 탐구 학습, 과학 학습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기관 중심에서 체험 학습장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 수련 활동할 수 있는 수련 활동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 복지 시설들 이런 것들도 다 기관 중심으로 구분이 됩니다. 체험 활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시든 교실 밖이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체험학습을 하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든지 네. 또 좀 그 태도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도 학부모님들이 하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이요, 공부를 싫어하죠. 예. 네, 싫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우리 아이만 싫어하는 거 아니고요. 다들 싫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현장에서 뭔가를 체험을 했을 때 내가 관심을 두지 못했던 거,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어 보였던 것들이 현장에서 보는 그 순간 뭔가 내 것이고 재미있는 것이고 더 알아보고 싶은 것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김경욱 어머님처럼 열심히 데리고 다니시는 어머님들은 사실 기회도 많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체험학습도 아이들마다 격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초등학교마다 빠짐없이 실시하는 게 학기별로 단체 체험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 올 중단된 상황이라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지금의 청소년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사실 디지털 세대라고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사물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매체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더 중요한 거는 그 실물 세계하고의 접촉에 기반한 어떤 뭐 감각, 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실은 이제 장인 연구를 해보면 이 감이 없으면 이게 에버리지에서 사실은 이제 프로페셔널로 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감이 사실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갖다 학부모님들은 계속 교과서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 친구한테 결정적으로 필요할 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예, 전달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움베르토 마투라라나 뭐 바렐라 이런 그 뇌생리학자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뇌의 여러 가지 체험의 회로를 갖다 설계하는 것이 이 친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뭐 의사소통과 뭐 창의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물론 알고는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성적 때문에 놓치시는 것들 같아서 너무나 사실 안타깝죠. 감이 중요한데 네. 이 감을 자꾸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부장님 네. 기회 맞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원 부장님으로서 체험학습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아이들은 뭔가 하려면 일단 호기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호기심을 갖고 그 관심을 가지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호기심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사실 해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지식적으로 책으로 보기만 해보기 때문에 오감을 통해서 해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 활동이 저는 아이들의 어떤 사회성도 기르게 되고 또 요즘에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도 기르게 되고 또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해봐야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내가 키워갈 수 있는가. 요즘에 청소년도 이제 시민이라고 하거든요.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질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체험 활동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지만 체험학습은 계속돼야 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저희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임시수도 기념관의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나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는 좀 작은 규모의 박물관입니다. 그래요? 역사 유적지에 들어선 작은 규모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큰 박물관들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에 크게 2종의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피란학교 천막교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찾아가는 피란학교입니다. 피란학교 천막교실은 저희가 봄학기, 가을학기 한 번씩 운영이 되는데요. 봄학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엄마 아빠와 함께 떠나는 부산 피란길이라는 부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가을에는 피란 체험 액티비티라는 제목의 부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피란학교는 저희가 부산 시내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저희가 교육 강사를 파견해서 해당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그리고 혹은 학급 혹은 반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반이 우리 박물관을 찾아와서 우리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직접 보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임시수도 기념관뿐만 아니라 송암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인천광역시의 송암미술관. 미술관의 매력에 푹 빠져들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자, 이 그림 이제 어해도입니다. 물속에서는 생물들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어해도는요, 먼저 궁중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품을 감상하기 전 시대적 배경부터 공부하는 학생들. 좀 더 재밌게 배워볼 순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해도 속 물고기를 낚아라. 살금살금 다가가서 휙 낚아채는데요. 월척이요. 커다란 자라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미술관에서 웬 낚시죠? 바로 전시의 이해를 돕고 재미를 더하는 미션 카드를 낚는 건데요. 카드에는 작품 속에 담긴 소망을 표현한 사자성어와 작품을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미션이 담겨 있답니다. 가져가서 전시실로. 미션 속 작품을 찾아 전시관으로 떠나볼까요? 엄마 손에 끌려오던 미술관. 이제는 학생들이 먼저 찾는답니다. 시대적 배경을 먼저 배우고 체험 활동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학생들. 미술의 역사까지 배우는 것은 물론 미션을 해결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요즘 저는 미션들을 줘가지고 수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단순하게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다 뭔가 스스로 풀어보고 또 직접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교실에서는 남자친구들이 적극적인데요. 나가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죠. 친구가 되게 강해요. 어해도에 담긴 옛사람들의 소망.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작품 속 시대와 깊이 교감하면서 점점 미술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 활동과 가족 활동을 통해서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미술관을 조금 더 즐겁고 좀 좋은 경험으로 느끼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가족과 닮은 물고기를 찾아볼 시간. 어해도 속의 물고기를 찾고 또 찾고 과연 아빠가 선택한 물고기는 개봉 박두. 세상에 명태요? 명태가 명태의 간을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혔기에 밝게 해주는 물고기라 해서
우리 연하는 우리 가족을 밝게 해주는 이뿐이라서 생각해봤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미술관 체험. 학생들에게 더 뜻깊은 추억이 되겠죠? 활동하면서 엄마 동생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게 재밌고 다 같이 머리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이번엔 또 다른 체험 활동을 만나볼까요? 여기 기념관. 부산광역시의 임시수도 기념관. 이곳엔 듣도 보도 못한 학교가 있다는데요. 바로 이곳 피란학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그 시절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포탄으로 만들어진 한국전쟁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내려왔는데요. 행정기관도 옮겨오면서 부산은 피란수도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은 임시수도 지정 당시 대통령 관저로 사용된 공간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역사유산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함께 둘러볼까요? 대통령 집무실이죠, 저기가. 이곳에서 주로 하루 종일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피란민들이 즐겨 사용한 다양한 생활소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관저역 전시관에서는 피란 시절의 생활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맛, 밀면도 피란민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죠. 고향 음식 만들려면 그런 것도 우리 농사가 안 지으니까 그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밀가루 양말이 부드럽고 너무 좋았대요. 또 가격도 좀 사고 그래서 하면서 밀면이 부산 밀면으로 이제 탄생했는데 이때는 처음에 밀냉면이었습니다. 맛에 이어 이번엔 그 시절 멋! 북새통 같던 피란 시절에도 문화가 꽃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밀다원인데요. 건물을 빌릴 수가 없었으니까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다방에서 미술가들은 전시회도 내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노래도 하고 그리고 또 흘러간 역사의 한 시절을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체험활동이죠. 우리가 보통 경험해주지 못한 6.25의 어떤 그런 피난 생활 자체를 이 임시수도 기념관이라는 역사 깊은 장소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직접 체험함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적인 정신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피란 시절을 몸소 체험해볼 시간. 추억의 검정 고무신을 신은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물지개를 져보는 체험인데요. 6.25 때 피난이라서 사람들이 평지에 집도 없고 판잣집을 짓고 산 꼭대기까지 집을 짓다 보니까 물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식수가 귀했던 시절 이렇게 손수 물지개를 날랐던 피란민들. 우리 학생들도 잘 나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으라차차! 꼬마 장사 나가신다. 거뜬해 보이지만요,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많이 무거웠어요? 네, 5, 6kg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엄마의 도전. 사실 부모님 세대도 피라는 멀고 먼 역사인데요. 직접 체험해보니 어떠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중심 잡기도 너무 힘들었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더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안 태어난 거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을 마치고 다시 피란학교. 전시와 체험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했는데요. 피란길에 들어갔는데 이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중요한 물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절 피란민의 마음으로 필요한 물품도 골라봅니다. 필요한 물품을 담을 나만의 가방까지 완성!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저기 이렇게 오면 저런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고? 네, 저희가 미리 신청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전체 체험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1시간 40분 정도 네. 듣는 것도 좋지만 몸으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경험하고 또 경험을 쌓아가고 추억을 만들고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빨리 좋아져서 더 많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학습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체험교육. 미래교육 시대를 여는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